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볼 영화는 다키스트 아워와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덩케르크라는 영화는 195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17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영화를 같이 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다키스트 아워의 그 주인공 게리 올드만이라는 사람은 배우는 참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왔고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나무주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이미 본 미국 정치를 미국 선거를 얘기한 미국 컨텐더라는 영화에서 아주 마른 사람이고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던 아주 연기를 잘한 배우였는데 거기서도 아마 조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처칠 역할을 맡기 위해서 살을 엄청 찌고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그 다음에 덩케르크, 이 시기적, 덩케르크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키스트 아워를 먼저 보고 덩케르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넨 회담은 1938년 9월 29일부터 이틀간 독일의 미넨에서 나치스 독일의 주도했던 병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4개국이 개최한 정상회담이다. 미넨 회담에서 독일에게 독일에 대해서 유화정책, 양보, 를 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에 아마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그만큼 이 미넨 회담이 중요합니다. 미넨 회담 전까지는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유화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독일 히틀러의 그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유화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 정치상에 이론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됐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독일이 다음이 침략 목표를 체코슬로바키아 쪽으로 돌려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하여 독일계 주민이 많은 주택단을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타협을 권고하고 프랑스와 함께 9월 27일 히틀러에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프랑스가 소련하고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서로 동맹 같은 걸 맺었는데 프랑스가 배신했죠. 이 미넨 회담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고 챔벌린 수상이었습니다. 9월 28일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에게 다자회담의 개최를 의뢰 9월 29일 미넨 회담이 열렸으나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도 그의 동맹국인 소련도 초청되지 않았다. 회담 결과 주대단을 무혈로 독일에게 기타의 소수민족 지방을 폴란드, 헝가리에 할양하는 미넨 협정이 체결되어 독일은 전략상 유리한 발판을 얻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3국의 상호 원조 조약 체제는 붕괴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소련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소련의 영국에 대한 불신은 증대되었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대독일 유화 정책의 정점으로 유명하다. 미넨 회담의 체결은 열강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독일이 군사력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독일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대서였다. 재건과 재정비를 거친 독일과의 대치하기에는 아직 군사적으로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 영국, 프랑스 정부는 미넨에서 조인한 조약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이 산업지역 대부분을 독일에게 양보했다. 이들 중에는 중요한 스코다 군수공장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방 군사 방어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히틀러와 문해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영국 수상 네빌 챔버린은 다우닝가의 은집에 있던 군중으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영국 수상의 간저가 다우닝가 1번지죠. 챔버린은 자신이 서명한 주tet든 합병 승인 서류를 흔들면서 명예로운 평화, 우리의 시대를 위한 평화를 쟁취했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채 못되어 독일군은 프라하로 진격했고 히틀러는 챔버린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의 보호령으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주tet든 지방만 양보하면 더 이상 야욕은 안 부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히틀러가 빼앗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 프랑스까지 다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로운 평화 대신 제뉴인 피스, 진정한 피스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국제 정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유로요.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대한 이러한 유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다. 처칠은 영국이 신속하게 재무장하여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맞서야 한다고 확신했다.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전쟁의 전주곡인이 된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 위기가 미넨협정으로 단락되는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쓰듯 쓴 어조로 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1938년 그때는 미넨협정 할 때는 처칠은 그냥 육군상인가 해군상인가 그랬어요. 외국이 도전해온다면 반드시 맞받아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겸허한 자세로 인내와 성실함으로 평화적 타협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틀리지도 않는다. 아니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다. 인내와 꾸준한 선량함 때문에 이제껏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 몇 번인가. 종교와 도덕은 개인끼리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온화함과 견화함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이 진다. 그런 말과 맞는 말이죠. 그것은 정당하고 절실한 문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데 We shall fight입니다. We shall fight. 여러분 영어에서 we will fight는 우리가 싸울 것이다고 we shall fight는 shall이라는 것은 하자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싸우게 내가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해군상이었던 야당 지도자였던 처칠은 미넨협정 타결 소식에 우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패배했다고 부르짖었으나 그의 연설은 항의하는 청중의 야유에 붙여버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는 그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 처칠의 관점은 미넨협정을 바라보는 전통의 관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 영화가 다키스트 아워와 덩케르크이다. 다키스트 아워는 살아남는 것이 승리였던 사상 최대의 덩케르크 철수작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용기로 40만 명이 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40만 명을 구한 윈스턴 처칠의 가장 어두웠지만 뜨거웠던 시간을 담은 영화이다. 덩케르크의 제2막 다키스트 아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의 덩케르크 탈출작전 그 시작을 담고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으로 불리던 더 다키스트 아워죠. 그야말로 당시 영국은 윈스턴 처칠의 신념에서 시작되고 윈스턴 처칠의 용기로 실행된 덩케르크 작전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뒷바꿀 수 있었다. 약 40만 명의 영국군이 군함과 동원된 민간 배들을 끌고 독일 기갑부대의 포위를 뚫고 영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시킨 덩케르크 작전.
수많은 민간 배들을 동원했어요. 수많은 이들이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직 승리를 목표로 덩케르트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은 물론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한 윈스턴 처칠의 모습은 다키스타워를 통해 면밀하게 밝혀진다. 만약에 그 40만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0만 이상의 그 영국군이 프랑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이게 뭐 탈출하는데 성공한데 승리라고 할 수도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국으로 오지 못했으면 독일이 프랑스,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영국도 침략해서 영국도 독일 이 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키스타워와 덩케르트 모두 저에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처칠이 40만 명을 구하려고 많은 지역에 다른 지역에 3만 명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전시 내각의 다른 멤버들을 설득하는 장면, 처음 전시 내각을 맡으면서 전적들을 모두 내각에 포함시키는 처칠의 지혜도 생각난다. 챔벌린 수상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전시 내각을 구성하면서 처칠을 전시 내각의 수상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처칠이 이제 새로 전시 내각을 짜면서 챔벌린 같이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같은 그 내각 안에 두죠. 내각 안에 둡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서 소화할 수 있게요.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엄청 싸웠던 수워드인가요? 수워드라는 그 정치인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국무장관을 시킵니다. 넘버 2로 시킵니다. 그 비슷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키스타워와 덩케르크 두 영화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